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벌레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제가 지금 어느 지방에 내려왔는데 휴가차 그 지방의 그 도서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참 도서관을 참 아담하게 잘 지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지금 자연 속에서 예, 벌레 소리도 듣고 좋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안세영 선수 관련해서는 또 그 논란이 또 수그러들지 않고 또 새로운 또 이슈가 생겼죠. 예, 바로 그 안 선수 그 선후배 위계 질서 문화와 관련된 안 선수가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 또 물론 그 전에 올해 초 2월 달에 안 선수 부모가 협회 관계자를 만나서 또 그런 얘기를 또 했다는 또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또 이게 또 시끄럽습니다. 처음에는 안 선수 부상 관리, 그리고 뭐 개인 전담 트레이너 계약 연장이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뭐 협회의 어떤 뭐 부실 관리, 그런 것들이 또 문제로 제기됐다가, 또 그거는 협회가 또 해명을 하고 안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반박을 하지 않아서 뭐 그 문제는 일단락된 것 같은데, 또 그러다가 또 안 선수 개인 스폰서 문제, 그것이 또 그것에 대한 또 그 협회의 어떤 규정의 문제, 또 그런 것이 또 논란이 되다가 또 그것도 또 잠깐 또 이게 좀 이제 그 수그러들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런 선후배 간의 그런 또 문제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안 선수가 어려서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에 합류가 돼서 합숙 훈련, 강화 훈련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이가 가장 어리다 보니까, 막내다 보니까 방청소도 전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배 선수들 또 라켓줄도 가는 것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빨래도 또 담당을 했다고 하죠. 아마 빨래 같은 거는 그 세탁기가 있는데, 아마 그 세탁을 하고 그거 널고 이제 개고 하는 것들을 아마 그 안 선수가 담당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켓줄도 이제 물론 이제 라켓줄 그 교체하는 그 기구가 있지만, 아무튼 그것도 또 안 선수가 전담을 하고, 또 방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 그 훈련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그 학교 스포츠에서 합숙 훈련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항상 그 문제되는 일들이죠. 물론 뭐 항상 불거지는 일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럼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고, 또 진작에 고쳐져야 할 문화인데, 글쎄 문화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학습 훈련, 그 다음에 강화 훈련에서 비롯되는 또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진작에 그 문제를 해소를 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그 안 선수가 이제 최근까지도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국가대표 선수촌이라든가 강화 훈련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뭐 그런 문화가 딱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최숙현 선수, 여자 선수 그 자살 그 사건이 있었죠. 트라이애슬론 선수. 그런데 그 선수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합숙 훈련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런 선배 선수의 가혹행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나서 뭐 최숙현 방지법을 만드니 또는 뭐 그때 뭐 여론도 지금처럼 그렇게 들끓었고 그래서 그때 뭐 부랴부랴 문체부도 그렇고 또 체육계도 그렇고 그런 선배 선수의 어떤 가혹행위, 후배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바로 잡겠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문체부도 뭐 그런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 또, 안세영 선수 또 발언으로 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전혀 뭔가 완전한 개선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문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최숙현 사건 그 이후로 체육계와 문체부가 과연 제대로 그런 합숙훈련, 강화훈련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부조리, 선후배 간의 어떤 부조리 문제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한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노력을 했는가 그러지 못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또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저로서도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까지 엘리트 선수를 했었으니까 그런 또 경험이 있거든요. 선배 선수한테 괜히 이유 없이 구타당하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저는 뭐 그렇게 합숙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아서 뭐 그런 일까지는 겪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안재영 선수 그런 발언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결국은 그 엘리트 운동 선수들의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의식. 그러니까 그러한 악습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죠. 선배 선수한테 그런 거를 또 당했으니까 또 자기가 선배가 돼서는 또 후배 선수들에게 그런 거를 시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식의 문제 또 문화의 문제니까 더더욱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하기가 또 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 합숙 문화에서부터 그러한 의식이 이렇게 깃들지 않도록 좀 지도자라든가 학교 측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선후배 간의 그런 위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악습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러니까 체육계뿐만 아니라 교육계 그런 정부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부상관리 그런 문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것 같고 개인 스폰서 문제도 조금 좀 언론 보도가 과장하거나 애곡하는 또 측면도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크게 논란이 불거질 사안이 아닌데 처음에 부상 관리 문제라든가 개인 스폰서 문제들이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원인은 아마 언론 보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과장되거나 왜곡한 내용의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일반인들은
그쪽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장 왜곡된 언론 보도에서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니까 마치 협회가 안 선수의 부상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또는 협회가 안 선수의 스폰서라든가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괜한 그렇게까지 논란이 일어날 사안이 아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방송에서도 그 인도 여자 대표 선수 신두 선수와 관련해서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언론은 신두 선수는 뭐 스폰서라든가 광고로 뭐 100억 원, 그러니까 지난 한 해 100억 원 가까이 돈을 벌었는데 안 선수는 뭐 상금과 연봉을 합쳐서 9억 원밖에 안 된다. 근데 제가 그 언론 보도에 잘못된 과장 왜곡된 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언론 보도로 괜한 논란, 그 일어나지 않아도 될 논란들이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선수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덴마크를 대표하는 배드민턴 선수, 빅토르 악셀센이라고 남자 선수인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땄죠. 남자 단식 세계 챔피언, 현역 최고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중에 또 어떤 보도가 있었느냐. 이 악셀센 선수는 덴마크 대표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은퇴하고서도, 수백만 달러를 번다. 개인 선수 활동하면서. 그리고 또 덴마크 협회와 또 대표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보면 또, 그, 우리 안세영 선수도 대표팀에 은퇴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협회가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 대표팀 은퇴할 때 어떤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 이제 이렇게 다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덴마크 엘리트 선수 시스템하고 우리 엘리트 선수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덴마크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배드민턴도 성인 엘리트 선수는 우리나라처럼 소속팀이 거의 없어요. 소속팀이 없이 다 개인적으로 선수 활동을 합니다. 네, 선수 활동.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뭐 삼성생명이니 무슨 그런 소속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속팀에서 연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수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덴마크는 선수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마추어이거나 프로. 그러니까 진짜 아마추어라는 것은 자기가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직업 활동을 하면서 이런 대회에 참가하거나 또 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덴마크 선수로 또 국제대회 출전하거나 또는 아예 진짜 전문적으로 이 배드민턴 선수 활동이 직업인 거죠. 직업이. 그래서 그 대회, 국제대회 활동으로 버는 상금과 또는 스폰서로 벌어들이는 그런 그 수익 활동으로 자기 생활비도 마련하고 그런 훈련, 국제대회 출전 비용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마추어거나 프로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소속팀에서 이렇게 급여를 연봉을 받고 또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협회로부터 그 대표 선수 활동에 드는 모든 전반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덴마크 배드 협회는 그런 성인 선수들하고 4년 내지 5년의 계약 기간이 있는 단체 협약, 그러니까 그 컬렉티브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단체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배드민턴 협회하고 그런 엘리트 선수 측 그런 조직 간에 그런 단체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단체 협약에서 그런 개인 선수들이 덴마크 대표 선수 활동할 때에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단체 그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런 개인 선수들이 개인 선수 활동하다가 이런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그 덴마크를 대표해서 이제 그 대회에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
그 대회 전에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우리를 따르면 뭐 선수촌 같은 데서 협회 지원하에, 협회 코치의 지원하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또 얼마 정도의 생활수당을 받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 많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생활수당, 네, 생활수당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국제대회 나가면 참가해 드는 교통비, 숙식 비용 이런 거를 다 협회로도 지원받는 거예요. 네, 협회로 지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호 간의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절대 시스템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어, 스폰서라든가 광고 활동이 좀 폭넓게 인정이 돼야죠. 그래야 그러한 비용으로 이 선수 활동해드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처럼 협회로부터 뭐 1년 내내 그런 지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 꼭 경기용품을 협회 스폰서 거를 사용해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 상당성이 그만큼 우리만큼 많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풀어주는 겁니다. 덴마크 그 협회가, 배드민턴 협회가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런 악셀슨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기, 그, 그 중동에서, 카타르인가? 거기서 아마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이 훈련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개인 선수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스폰서십 유치하고 또 뭐 기타 활동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죠. 또 이제 상금, 또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상금이니까 그런 상금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악셀센 선수하고 우리 안세영 선수하고는 전혀 케이스가 다른데 이거를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과장되고 또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냥 이러한 왜곡 보도를 해서 괜한 논란이 불거지는 거죠. 논란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런 선후배 위계 질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어떤 위계 질서가 그, 없어져야 한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후배 간에 또 그런 건 기본적인 관계는 있으니까. 다만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그런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조속히 이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예. 지금처럼 뭐 방청소라든가 또 빨래라든가 라켓 축제체 이런 거를 무조건 후배라고 해서 후배가 다 도맡아야 하는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게 또 해야 되는데 또 이 앞선 부상 관리라든가 그런 스폰서와 같이 또 그냥 들끓는 그런 여론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제대로 된 어떤 개선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차분하게 우리 이런 문제를 좀 바라보자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